안녕하십니까. 하이밴드위스 리시버 디자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의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리시버에서의 병렬화 방식은 트랜스미터에서 전송하는 방식에 맞춰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송신부에서 8비트의 병렬 데이터를 4비트씩 각각 MSB, LSB로 변환하여 펜포 드라이버를 통해 직렬화된 신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정했습니다. 송신부에서 전송된 디지털 신호가 채널을 통과할 때 스킨 이펙트, 다이렉트릭 로스 등 고주파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로 인해 다음과 같이 신호가 손실되어 아날로그의 형태로 수신부에 도착하게 되고, 이는 신호의 오류를 증가시켜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수신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회로가 포함됩니다. 채널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회로가 CTL이고, CTL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긴 하지만 CTL의 아웃풋은 아직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회로가 샘플러입니다. 4개의 레벨을 갖는 펜포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3개의 기준 전압에 맞는 3개의 CTL와 샘플러를 사용합니다. 3개의 샘플러 출력을 MSB, LSB 2비트로 만들어주기 위해 디코더가 존재하며, 이를 디먹스 및 플립플랍을 이용하여 병렬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리시버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채널은 9GHz에서 -4dB의 손실을 갖도록 S 파라미터로 모델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설계에서의 타겟 프리퀀시는 9GHz이며 입력 신호는 4가지 신호 레벨을 갖는 펜포 신호로 설정하였고, 데이터 레이트는 36GBps입니다. 설계에 사용한 툴은 버추어소 H스파이스를 사용하여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CTL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TLE는 채널에 의해 발생할 손실을 보상해주는 회로입니다. 왼쪽의 주파수 도메인 그래프를 보았을 때 파란색 점선과 같은 주파수 특성을 갖는 채널에 의해 발생할 손실을 빨간색 점선과 같은 주파수 특성을 갖는 CTL을 통해 보상해 주어 최종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주파수 특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 CTL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상생활과 연관지어 설명을 드리면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 강조 또는 고음 강조 기능처럼 특정 주파수 대역만을 증폭하여 강조하는 그러한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회로의 구조는 컨벤셔널한 CTL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하나의 싱글핸디드 구조는 면적은 작지만 노이즈에 약한 특성을 갖고, 입력과 출력이 모두 두 개인 디퍼런셜 구조는 면적은 커지지만 노이즈에 강한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입력은 하나이고 출력이 두 개인 수도 디퍼런셜 구조를 채택하여 라인에 의한 면적을 감소시키고 노이즈에 강한 특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면적 효율을 높이고자 패시브 캡이 아닌 모스펫을 통해 액티브 캡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수식은 위 회로의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여기서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가 제로이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가 폴이며, 이 제로와 폴을 조절하여 원하는 주파수만을 증폭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 설계에서는 펜포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3개의 구간에 따른 펜포 신호 3개의 구간에 따른 3개의 CTL을 설계합니다. 펜포 신호의 3개의 구간에 따른 CTL을 통과한 신호와 통과하기 전 신호의 비교 모습입니다. 왼쪽의 통과 전 신호의 닫힌 정도보다 오른쪽 통과 후에 닫힌 정도가 더 개선되면서 CTL가 잘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를 통과한 신호는 아직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샘플러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샘플러는 샘플이라는 뜻 그대로 어떤 자료에서 일부 값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호 처리 관점에서 샘플러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정해진 주기로 값을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샘플러의 동작은 클락에 의해 동작하며, 본 설계에서는 클락과 인풋 비트레이트가 같은 플레이트 방식의 클락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입력의 전압차에 따라 큰 쪽에는 1, 작은 쪽에는 0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펜포 신호의 4개의 레벨을 샘플링하기 위해 샘플러 3개를 연결했고, 0.5에서 1V의 스윙을 갖는 9GHz 펜포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주었을 때 진리표와 동일하게 4개의 펜포 신호 레벨에 따라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시리얼라이저는 시리얼 데이터를 패러렐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회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반죽 덩어리를 여러 갈래의 면발로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본 설계에서의 구조는 샘플러에서 나온 각 레벨별 샘플링된 아웃풋을 디코더를 통해 MSB, LSB 데이터로 변환시켜줍니다.
MSB, LSB 데이터를 각각 1대4 디벅스를 통해 시리얼 데이터를 4비트로 병렬화시켜주고 플립플랍을 이용하여 동시에 출력되게 합니다. 샘플러의 3개의 출력을 MSB, LSB 2비트로 변환시켜주기 위해 3인풋, 2아웃풋 디코더를 카르노 맵을 그려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이밍 오류인 글리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퍼를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 디코더를 설계하였습니다. 디코더 진리표에 따라 샘플러 각 레벨별로 샘플링된 결과가 MSB, LSB로 성공적인 디코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B, LSB의 시리얼 데이터를 4개의 비트로 병렬화하기 위해서 진리표에 따라 디먹스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S0과 S1은 아래와 같은 디먹스 클럭을 사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디코더에서 나온 MSB, LSB를 각각 병렬화해주기 위하여 가운데 사진처럼 디먹스를 연결하였습니다. 오른쪽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MSB와 LSB의 시리얼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병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의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플립플랍을 사용합니다. 먼저 D 플립플랍의 클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먹스를 통해 4비트로 병렬화된 신호가 각 패러렐 클락에 따라 A와 같이 데이터가 저장되고 마지막 플립플랍에 모두 동일한 클락을 사용하여 B와 같이 동시에 출력되게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MSB와 LSB에 대한 파이널 아웃풋 파형입니다. 뒤쪽 플립플랍에 모두 동일한 클락을 사용함으로써 디먹스의 출력이 동시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한 회로들을 모두 연결하여 펜포 신호에 대한 최종 리시버 회로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펜포 입력이 채널을 통과하면서 신호가 손실되게 되고 CTLE를 통과하면서 각각 상단, 중단, 하단 신호가 부스팅되어 각 레벨별 차이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CTLE를 통과한 신호가 샘플러로 들어가게 되면 펜포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3개의 샘플러에서 각각 해당하는 1 또는 0 신호가 알맞게 출력됩니다. 샘플러를 통과한 신호가 디코더를 통과하여 MSB, LSB에 맞게 출력되고 디먹스를 통해 MSB, LSB 신호가 병렬화되며 플립플랍에 의해 병렬화된 신호들이 한 번에 출력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직렬화된 펜포 신호를 8개의 출력으로 알맞게 병렬화시켜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기대 성과는 데이터 전송의 안전성 향상으로 인해 신호 무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여 빠른 전송 속도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가능해지며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퍼포먼스 서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